지난 5일이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증시의 변동성이 너를 띄는 듯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변동성이 큰 폭이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이것이 위기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지 긴급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언젠가 다시 뵐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로 모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은 진정돼서 네네. 불안 공포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투자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번 주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방송 다른 데 가서도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반기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그널을 줬는데요. 저도 이 정도로 조정이 셀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더 많이 현금을 확보했을 텐데 제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조정폭이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정폭이 깊다 보니까 생각보다 깊다 보니까 저는 조정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답을 아예 먼저 주셨네요. 네네. 조정의 폭이 깊다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네네. 그러면은 우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주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특정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정 부분들은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증폭돼서 이제 공포감을 좀 심어준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변동성을 키운 거는 요즘에는 워낙 파생 상품이 많아요. 네, 파생 상품이 많다 보니까 업사이드 쪽으로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굉장히 키워놓는. 그러니까 AI가 서로 막 AI끼리 치고받으면서 더 변동성을 키운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을 모신 거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가장 변동성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것들이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주로 그런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대표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진짜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지난 5일부터 이 추이를 한번 정리해 볼까 봐요. 네네. 일단 이번 하락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거는 사실 지금 AI, 특히나 AI 사이클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이 서비스가 공개된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 AI 혁명에서 핵심적인 수혜를 누린 게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또 엔비디아 친구들이라고 할 만한 주식들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네덜란드의 베시, 그리고 국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까지 상승세를 그리다가 이제 급격히 이제 조정세에 접어들게 된 계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입이었거든요. 그때 총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상황인데요. 이제 이분이 뭔가 이제 확실해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로 여러 가지 난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TSMC를 이야기를 했죠.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가져갔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아무런 돈을 내고 있지 않다. 놀랍지 않은 수사죠. 네네, 맞습니다. 트럼프를 아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놀랬던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다 되돌릴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두 가지였거든요. 칩스법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IRA 법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좀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트럼프는 워낙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IRA 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프라이싱이 돼 있었어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충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는데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 대중 제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칩스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별로 반영을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저게 칩스법도 뭔가 다시 엎어버릴 가능성이 커진 있겠구나.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보조금 지급이 지금 예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원래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 기업들하고 TSMC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시장은 빠른 속도로 그거를 이제 가격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나빴던 거는 네. 빅테크들 기업들 실적을 다 이제 줄줄이 어닝 시즌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알파벳, 네, 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네.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될 만한 발언은 없었는데 약간 그 영미권, 서구권에서 보기에는 약간 그분이 아무래도 인도계 그렇죠.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 맥락이 조금 약간 핀트가 어긋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 분기마다 120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 그러니 당장 돈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야?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풀 워딩은 이런 거였어요. 과잉 투자일 수도 있는데 과잉 투자하는 게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 이 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합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는 발언 같잖아요. 근데 저 과잉 투자를 인정한 것 같아. 여기만 딱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지금 구글이 과잉 투자를 뭔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그 하락폭을 더 키웠고요. 결정적인 거는 눈치 없는 일본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네. 금리를 네, 데이터 조금만 더 보고 결정했었으면 됐을 텐데 네, 일단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일본이 0.25%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심지어 미국 국민의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꽂아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그동안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것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왔던 주체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금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엔화를 뿌리고 그 싼 금리로 조달한 엔화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투자가 됐던 거예요. 엔테크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게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미국 국채나 아니면 미국 빅테크들 주식 쪽에 많이 자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금리가 올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갑자기 청산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게 유동성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블랙먼데이에 저는 그래서 블랙먼데이의 결정적인 원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네. 뭐 그래서 그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해줬으면 좀 나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저렇게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까? 불안 심리를 맞습니다. 가중시킨다. 우리 그때 코로나 그때 사태가 막 터졌을 때 네. 갑자기 그 긴급 회의 소집해서 막 금리 빅스텝으로 인하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네. 사이드카 발동한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날 네. 그때 대표님도 많이 놀라셨나요? 그렇죠. 네. 많이 그래요? 놀랐습니다. 대표님도 놀라셨어요. 네. 이 정도까지 빠질 만한 이유가 있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건 알지만 이 정확한 규모나 어디 자산 시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라는 거는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고요. 그렇죠. 그게 공포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네, 맞습니다. 가중돼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 3조 달러다, 뭐 5조 달러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돼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네. 이제 끝났나 보다 네.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빚을 잔뜩 내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막 투자를 해놓고 네, 있는데 네.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더 빨리 청산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거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네. 벌써 시간이 거의 이제 한 주가 다 가고 있고, 그 사이에도 뭐 왔다 갔다 와 진동폭이 되게 컸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늘은 조금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꽤 큰 폭으로. 근데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대로인가요? 아니면 예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 블랙 먼데이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10% 빠졌잖아요. 네. 10% 가까이 빠졌고 일본 주식시장 12% 빠졌고요. 근데 어제 그 다음 날 그 시장에 보면 일본은 10% 반등했어요. 다시 되돌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3%, 4%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뭔가 불안한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그 공포감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네, 뭐 약간 좀 이제 그 가벼운 입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그래도 안도하는 코멘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굉장히 보면 독립적이에요. 예전부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김에서 굉장히 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뭔가 그 약간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좀 항상 타이밍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도 금리 인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0년하고 2007년인가 정도 두 번 금리 인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일본 경기가 이제 막 뭔가 올라오려고 이제 뭔가 기지개를 켜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냥 찬물을 끼얹어서 다시 또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엔비디아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 대표님도 괴를 같이 하시는 생각인가요? 이번 조정 이전까지는 똑같은 뷰였고요. 지금은 굉장히 밸류가 가격이 착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만 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용기를 내도 된다. 네네. 지금은 용기를 좀 더 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 충분히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장기 약간 뭐 1년, 2년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일단 뭐 실적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을 봐야 되는데요. 빅테크가 사실 우리가 M7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M7이라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고평가됐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고 웬만한 기업들도 3, 4배씩 다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지금 성장을 따져보면요. 작년에 S&P 500의 EPS 증가율을 따져보면요. M7의 EPS 증가율이 70%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70% 중후반대 EPS 증가율을 그랬고요. 그러면 S&P 500에서 M7을 제외한 493개 종목의 EPS 증가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작년에. 너무 쏠림이 심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요. 올해 EPS, 그러니까 M7의 EPS 증가율을 보면 40% 중후반대거든요. 원래 연초만 해도 30%대로 예상을 했는데 더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올해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시장의 성장이 AI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거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 나왔고 뭐 간단하게 얘기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짚어볼까요? 아까 비슷한 이제 계열에 있는 네네. 종목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주니까 굉장히 그 하락폭이 컸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은 회복했다라고는 하지만 SK도 용기를 내볼 시점인가요? 하이닉스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는 뷰가 다른데요.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조정 이후에 받는 때는 기술적 반등은 둘 다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아 있는 재료들이나 이제 수급 측면들을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뭐 엔비디아의 납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4분기 정도에는 이제 네네. HBM3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대표님께서 좀 듣고 계신 얘기들이 있거나 기대를 걸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사실 AI 반도체 쪽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 디램 있잖아요. 네. 그 커머디티 메모리,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 지금 이익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상승, 충분히 숫자는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HBM3E, 엔비디아향 HBM3E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단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에서는 납품이 됐다라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공식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몇 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업계 쪽에도 체크를 해봐도 올 가을에는 8단은 납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단 제품이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그게 이제 올 연말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이제 일부 납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의 수율을 내서 그렇죠. SK하이닉스처럼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적어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그게 충분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율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생산 수율은 아마 초기에는 좀 많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이익을 상당 부분 뽑아내긴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항상 뭐 기대감이 앞서가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 실적 설명회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왔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제 IR이 굉장히 친절해졌고요. 추세가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너무 불친절해서 밸류업? 그 자료도 막 정말 뭐 한 장이나 세 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 보면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IR 해주고 기업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HBM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을 보인 것도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2세대 GAA 공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엑시노스 2500에 대한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게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칩인데 지금 삼성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안 되고 있어서 엑시노스 2500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공식적으로 엑시노스 2500은 양산될 거고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2세대 공정도 지금 충분히 수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줬던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전망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는 변동성이 클 거라서 좀 예상해 주세요. 일단 이제 그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그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책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만 해도 우리의 중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탈중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 보면 지금 상반기 7월 누적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 수출을 뜯어보면 B2C 쪽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나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B2C 쪽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계속 견조한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기계류들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팹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설비를 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업들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보조금 안 주면 우리 투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박빙인 상황이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정돼 있던 투자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떤 미국 상황을 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게 불확실성을 줘서 수출 데이터들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10% 빠졌는데 일본은 그 다음날 10% 가까이 거의 되돌림 보이는데 왜 그러면 우리 그렇죠. 주식 시장 그러냐? 하반기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외부적 환경 요인하고 연관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왠지 진짜 보조금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원래 투자하기로 한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비싼 비용과 그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거기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40%에 가까운 보조금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 보면 네. 지금은 미국 시장도 빠져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비중을 보면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단기간에요. 네. 아, 단기간에. 올 하반기만 네. 놓고 보면. 대선까지, 맞습니다. 미대선까지를 최소 그렇죠. 본다면. 그래서 하반기에 미 대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이제 뭔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리스크 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으로 돌아갔던 유동성들이 다시 또 이제 신흥국 쪽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말쯤 적어도 뭐 11월이나 12월에는 국내 주식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마 보신 분들은 뭐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거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팔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은 현재로서는 좀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 조언이 될까요? 일단 뭐 주식이 물려서 지금 손실이 크다 그러면요. 일단 거래 앱을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당분간 가장 좋은.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두어 달 그냥 시세창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행운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본인이 평소에 공부를 해두고 뭔가 확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국내 주식 비중을 한 4, 미국 테크 주식을 한 6 정도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테크 비중을 6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이상 친절하고 상세한 조언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폭락장에 오면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 왜요?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시기열이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지금 시세가 많이 나 있고 막 제가 여러 군데서 이용수 대표 나와주세요. 이럴 때는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아, 요즘에는 대표님을 네. 막 찾는 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가요? 얘기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가 떨어져서 또 그런 기회를 네, 잡았는데 네. 네, 항상 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그럴 때 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머니 올라도 기회를 그렇죠.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모쪼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또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표님의 신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